네, 안녕하세요. 선우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자들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부자는 아니지만 이런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부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굳이 인간관계를 넓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비즈니스 관계이죠. 인간관계를 넓힌다는 것이 뭔가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정말 가깝게 이렇게 지내고 싶어하는 신경을 쓰는 관계가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개인이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거는 제가 말하는 이 주장이 인간관계를 끊으라고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친구들이 몇몇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들이 있는데요. 근데 단순히 많이 가지면 좋다는 사회적인 강요가 오히려 개인을 압박하고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인 자유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맥은 자산이다, 사람은 재산이다, 관계가 곧 기회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성장하지만, 일면 이 부분이 다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 말들이 나온 배경은 과거의 사실 공동체 사회나 평생 한 지역에서 사는 구조나 직업 이동이 거의 없던 시대, 가족이나 친족 중심 생존 구조에서 비롯된 어떤 통념 같은 건데, 당시에는 사람 수가 많을수록 생존 확률이 높았고 관계망 자체가 안전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합리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 조금 방향성이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가 이동성이 극대화되면서 직업의 수명이 거의 짧아졌고 개인 책임이 강조되고 경제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을 많이 붙잡고 그렇게 살다 보면 위험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집중되는 거죠. 그 이유가 인간관계 자체가 보이지 않는 고정비를 발생시키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인간관계를 감정적인 자산으로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관계는 시간과 감정 에너지와 돈, 또 선택권이나 일정 자유도를 계속 소모시킵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인 비용은 시간과 선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약속이 늘어나고요. 즉흥 지출이 늘어나서 또 일정이 파편화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돼서 내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노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뭔가 개발하는 시간이 사라지죠. 이거는 성격이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주어진 시간과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재정적인 자유적 여유를 확보하려면 최소한의 연속적인 시간 덩어리가 필요한데, 인간관계가 많으면 이 덩어리는 계속 쪼개지고 흩어져서 개인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빼앗아가죠. 또한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인생 후반에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 때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주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친구나 지인이나 심지어 동료까지도 어떤 이동이나 변화, 죽음이나 관심사 변화 등으로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간사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결국에 40대 이후에 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20, 30대의 관계를 무조건 많이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효율성을 극도로 떨어뜨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무조건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관계를 관리한다는 것이 단순한 정서적인 행위가 아니라 시간과 선택권과 에너지라는 현실적 자원을 소모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즉 사람 수가 많을수록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선택권과 집중력이 줄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유와 부의 축적에 필요한 시간에 에너지가 소진되는데, 따라서 40대 이후 혼자가 될 가능성을 감안해 관계의 양보다 질과 선택의 집중이 훨씬 필요하고, 불필요한 많은 관계를 붙잡는 것은 계속 이 힘든 어떤 피로감을 누적시키는 것인데, 어떤 돈을 모으는 것과 부의 축적이나 자유로움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는 거죠. 결국 사람 수가 많을수록 가난해지는 것은 성격이나 능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물리적인 한계의 문제이고, 현대사회에서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원한다면 관계의 질과 선택적 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현실적인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관계는 소비를 강제시킵니다. 혼자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외식이나 술자리나
뭐 카페를 간다거나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나 선물이나 체면,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요. 뭐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정도는 써야지라는 심리적인 압박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비의 특징은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거절하기가 어렵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인데, 즉 인간관계가 많아질수록 가장 나쁜 형태의 소비, 시간과 돈, 에너지를 소모하고 실질적 효용은 거의 없는 소비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는 이런 비교를 또 강제시키면서 사람이 많을수록 비교 대상도 늘어나거나 누가 승진했는지, 또 누가 집을 샀는지, 누가 결혼했는지, 누가 뭐 여행을 다녀왔는지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소비 상향과 조급함과 불안, 무리한 선택을 유발합니다. 쉽게 말해서 관계가 많을수록 자신의 삶의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외부 기준과 비교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사실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공감하실 건데요. 대부분의 관계는 특정 상황에 기반한 관계인데, 즉 학교나 직장이나 동네나 프로젝트 등 일정한 환경 속에서만 유지가 되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진짜입니다. 그 상황이 사라지게 되면 관계 유지 비용은 급격히 상승하고요. 연락의 빈도는 줄어들고 만남의 목적이 사실 사라지고 어색함이 증가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서 단절이 됩니다. 이게 배신이나 성격 문제와 무관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더욱이 40대가 되면 시간이 부족하고 체력이 저하되면서 가족과 일, 그리고 새로운 관계 형성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여러 이유로 남는 인간관계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남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 역할만 남게 되죠. 결국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관계를 많이 유지하려는 욕심은 반복적인 소비와 비교, 시간과 선택권 분산이라는 형태로 개인의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자유를 잠식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관계의 수보다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핵심 관계를 선택을 하고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숫자로 환산하면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뭐 1명에서 3명,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1명이거나 그 이하이고, 위기 상황에서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인 거죠. 뭐 1명 있으면 많은 것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풍부하게 깊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 삶에서 진정으로 의지하고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물론 이건 되게 비관적이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는 주로 외로움을 과대평가하고 사회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얕고 피로한 인간관계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고통을 준다는 연구와 관찰 결과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그냥 가서 딱히 왜 내가 거기 있었지라고 생각이 드는 모임이 있다면 그런 관계는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외로움의 고통의 관계의 수가 아니라 어떤 질적인 것에서 비롯이 되는 거고, 친구가 없으면 이상하거나 혼자 있으면 실패자라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필요 없는 관계까지 유지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할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요. 이게 부자들은 시간과 에너지가 선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줄이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제 돈이 먼저 남고요. 즉흥적인 소비와 체면 비용이 줄고 고정비가 축소되면서 같은 수입이라도 자산 형성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방해가 줄고 일정이 단순화되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이게 금액으로 환산해도 매우 큰 가치인데,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판단력을 좋게 만들고 비교와 감정 휘둘림이 줄어들어서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장기적인 선택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시간, 판단력을 확보하고 삶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전략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 혼자가 될 거라면이라는 말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시선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 그냥 인간관계를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가야 될 모임은 가야 되는 게 맞고, 굳이 이렇게 내가 먼저 그 관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문제는 남는 관계의 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소모시키거나 성장을 방해하고 불안을 키우는 사람과의 관계는 굳이 유지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편이 낫고, 대신 침묵도 편하고 비교가 없고, 없어도 괜찮지만 있으면 좋은 관계만 남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 냉혈한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인생 전체로 확대하지 않고 떠나는 관계를 실패로 해석하지 않고 유지 자체를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즉, 관계의 중심을 나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인데, 결국 40대 이후에 남는 것은 돈과 건강, 시간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이고, 사람이 이 네 가지만 갖춰졌을 때도 관계에서 존중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관계를 줄였을 때 핵심적인 요소들만 남길 수 있을 때 비로소 뭔가 이 부자가 되는 길에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준비 없이 혼자가 되는 것이 실패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부자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와 굳이 인간관계를 넓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